안녕하세요 형님 누님들. 오늘은 북한강 조망이 가능한 양평의 벨산임수 전원주택 분석하겠습니다. 위치가 여기거든요. 완전 수도권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남양주랑 하남시청에서 멀지 않고요. 전철역도 근처에 있는데요. 여기는 GTX-B가 예정인 마성역입니다. 직선거리로 5km 밖에 안 됩니다. 우리 경매물건 바로 앞에 양양고속도로가 있어서 도로교통 환경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서종 IC에서도 가깝습니다. 와, 이거는 뭐 거의 끝판왕인데, 그죠? 자,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북한강이 바로 앞에 있고요. 오늘 보실 물건은 바로 이 집입니다. 토지 하나, 건축물 하나 이렇게 돼 있고요. 주소지는 양평 문오리 592-123번지. 지금 보시는 여기가 거실인데요. 창이 상당히 큽니다. 조망이 얼마나 좋길래 거의 뭐 창문에 올인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대신에 향은 북서향. 아, 이거 뭐지? 햇볕은 안 들어올래나? 면적은 딱 봐도 1층에 총 46평. 구조는 경량철골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9년, 한 뭐 12년 됐나요? 낙찰 받으시면 싹 다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감정평가서상의 사양은 외벽 사이딩 판넬, 내벽, 창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이거 딱 봐도 플라스틱 창호거든요. 그죠? 뒤쪽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나? 요거는. 자, 그러면 바로 거실의 조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강 보이죠? 개꿀. 여기 이 다리는 양양고속도로 서종대교고요. 여기는 빵집인데 되게 크고 북한강이 바로 보일 것 같아요. 좀 유명한 빵집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 빵집 안에서 보이는 전경입니다. 빵값이 좀 비쌀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못 가봤어요. 자, 우리 경매물건은 대문이나 펜스는 없고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집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북서쪽이라고 했잖아요. 이쪽은 북동쪽 되겠습니다. 우리 집 자체가 1열 중에서는 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이는 전경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면도랑 좀 같이 보실게요. 여기는 현관. 자, 이 부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는 거실. 요만큼이 방이고요. 뒤에는 주방. 도면상에 이 위치. 그 밖에 화장실이 2개가 더 있고 방은 총 3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 거실 앞에는 이렇게 데크가 있고요. 그러면 안방과 보일러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안방이고요. 여기 보일러실. 이 사진은 옛날에 경매가 진행되다가 취하됐을 때 그때 당시 사진인데요. 참고하시고요. 거실 앞에는 현재 이렇게 파쇄석이 깔려 있고요. 쭉 가다 보면은 이게 보일러실이고요. 그 안에 보일러입니다. 심야 전기인가? 그죠? 지금까지 주로 이렇게 북쪽만 봤는데요. 그럼 남쪽은 어떻게 돼 있길래? 이쪽이 남서쪽이고요. 이쪽이 남동쪽. 자, 남서쪽에 보일러실 옆에 바로 옹벽이 있고요. 그 바깥에 쪽에 또 옹벽이 있어요. 물론 이쪽은 우리 땅은 아니고요. 가까운 옹벽은 이런 모습이에요. 아, 이거 뭐지? 이게 남서쪽이었나? 아, 이거는 뭐 해를 포기한다 이런 느낌인데요. 그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바깥쪽 옹벽이고요. 일단 남서쪽은 포기했어. 그러면 남동쪽은 어떨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형은 이렇게 경사가 올라갑니다. 이쪽과 이쪽 사이에 이렇게 옹벽을 아주 멋있게 쳐놨습니다. 아, 과감하게 남동쪽과 남서쪽의 햇빛은 포기한다. 그죠? 나는 오로지 한강만 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이런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옹벽 때문에 통풍이 잘 안 될 경우 곰팡이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여태까지 몇몇 개 영상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건축물의 가격이 얼마냐면은 총 금액이 1억, 평당 215만원입니다. 12년 됐는데 이 금액 적당한가? 싼가? 원래 보통 현황조사서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보여드리잖아요. 그죠? 갑자기 뜬금없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대항력 있는 임차인분이 2분이 계십니다. 근데 전입일자를 보면은 2007년도에요. 뭐지? 오랜만에 건축물 대장을 끊어봤는데요. 사용 승인일은 2009년으로 나와 있는데, 자, 여기는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뭐야? 혹시 건축물은 옛날에 지어놓고 사용 승인만 나중에 받은 거 아닌가? 그죠? 가장 오래된 위성사진을 확인을 해보면은 이미 2008년도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자체도 잘못됐을 수가 있고 언제 정도 신축됐는지 더 감을 잡아보기 위해서 더 오래된 사진을 뒤져봤거든요. 이게 2006년도 촬영 사진인데 이미 이때도 있어요. 아, 이거는 만약에 같은 해에 지었다고 해도 최소 15년이 된 건축물이고요. 혹시 몰라서 이 이전 사진을 확인을 해봤는데 이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 이후에 지어졌다고 했을 경우 최대 21년,
즉 이 건축물은 12년 된 게 아니고 최소 15년에서 최대 21년 됐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건축물의 수명을 20년이라고 봤을 경우 만약 15년 됐다고 하면은 현재 건축물의 가치는 4분의 1밖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요새 경량철골조 한 500이면 되나요? 500에 4분의 1 곱하게 되면은 제가 산정한 이 건축물의 가격은 평당 125만원 곱하기 총면적 46평인가 하면은 5,800만원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끝이냐? 이거 아무리 조망도 조망이지만 햇볕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죠? 딱 반값 때릴게요. 그래서 최종 제가 산정한 이 건축물의 가격은 3천만원 되겠습니다. 우리 경매물건의 위치 요 화면은 아까 보신 거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 GTX가 예정되어 있는 마성역 요쪽이 좀 약간 번화가인 것 같아요. 그죠? 화도읍 롯데마트도 있고요. 근데 아까 직선거리는 가까웠는데 실제적으로 차를 타고 가게 되면은 15km 25분이나 소요가 돼요. 따라서 읍내에 급하게 갈 일이 있으시다 하면은 요 밑으로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4km 7분 거리. 수도권에서 우리 경매물건까지 주로 자동차로 이렇게 두 가지 길로 접근이 가능한데요. 이 도로는 딱 봐도 북한간 조망이 가능한 건축물들이 좀 있을 거고요. 상가시설이 발달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죠? 확대해서 보면은 야 투썸 플레이스도 있어요. 무슨 뭐 빵집도 있고 바지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도로변을 따른 근생들 뒤로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봤는데요. 비소노 시설을 체크해 보니까 일단 묘지랑 출사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대신 이렇게 바로 앞에 교통량이 많을 것 같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꽤 시끄러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이 도로에서 우리 경매물건까지 가는 길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로에서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경사가 꽤 가파릅니다. 야, 이거 경사가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등산을 해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우리 경매물건이 나오고요. 지형을 잠깐 보자면은 앞에 임수, 뒤에 배산. 북한강 조망도 가능해서 완전 개꿀 경매물건인데 자, 경사 방향이 북서향인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드론 사진으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경사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 자체에 오래된 집은 확인이 안 됩니다. 상당히 이쁜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어차피 우리 경매물건과 이 뒷집들은 이렇게 옹벽이 가로막고 있고 도로도 달라서 사실상 교류도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뭐 텃세도 없을 수도 있다. 그죠? 은근히 외딴 집이에요. 멀리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괜찮죠? 자, 근데 저 멀리 이거 뭐지? 빨간 동그라미. 거리를 재봤는데요. 직선거리 400m. 이거는 그냥 넘어가려면은 넘어갈 수 있는 수준. 자, 우리 땅은 대지의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총 191평이고요. 금액은 3억 4천만원. 평당 180만원으로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토지의 실거래가는 얼마냐? 110만원에서 160, 190만원. 요렇게 거래가 됐었는데요. 가장 가까우면서 약간 평균 가격에 가까운 요 160만원이 적정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총 토지 면적을 곱하게 되면은 제가 산정한 우리 경매물건의 땅값은 3억 원입니다. 여기에 아까 건축물 가격 더하게 되면은 총 입찰 금액은 3억 3천만 원. 현재 최저가 금액은 4억 4천이고요. 공고문을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이거 뭐지? 맹지야? 야, 딸기야, 이런 거 있으면 좀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해줘. 형님들, 기승전결, 그쵸? 클라이막스, 둥둥둥둥둥둥 도로를 분석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토지고요. 우리 경매물건이랑 가장 가까운 도로는 이거예요. 사유지의 지목도로, 사도. 왜 맹지냐면요, 이 땅과 이 땅을 이어주는 여기 도로 같은 게 보이죠? 여기가 사유지의 대지입니다. 이거 뭐지? 지목도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대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아마 이렇게 사이가 좋았을 것 같고요. 오수관도 이렇게 내려가요. 사용 승낙도 해준 것 같아요. 근데 경매로 여기 소유자가 바뀌자마자 바로 여기 막아버리게 되면은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토지는 국공유지고요. 이 토지는 지번이 좀 이상해요. 이걸로 검색하면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구라고 돼 있잖아요. 국어예요. 상당히 높은 확률로 국공유지로 추정이 됩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도로 개설도 경우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입찰 전에 담당 공무원한테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치명적인 사항이에요. 물론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 진입도로에 대한 지분은 없는 거예요. 그죠?
혹시 도로를 개설하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무난한 편이에요. 자, 이 화면으로 보시면은 경사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간판에 뭐라고 써 있는 거지? 가서 제가 보니까는 자, 수질 개선을 위해 국가에서 매수한 토지다. 이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제 기억에 경작금지, 이건 당연한 문구고요. 이 땅의 경계를 대충 드론으로 보게 되면은 한 요 정도 돼요. 뭔가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고 개꿀 냄새가 나요. 그죠? 건축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땅 모양상 이쪽이 좁기 때문에 건축물은 이쪽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북한강 영구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플러스 현재 이 토지는 저밖에 접근을 못해요. 이쪽에서도 못 올라오고요. 이쪽에서도 못 내려옵니다. 야, 이거는 그냥 국가가 나에게 정원을 줬어. 예산이 얼마 없었는지 나무젓가락 같은 걸 꼽아놨어요. 일단 지금은 좀 그래요. 나중에는 좋아지겠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고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산정한 금액에서 그 스트레스 비용이랑 전문가한테 용역을 준다 하면 그 용역비 한 달에 1,000만원씩 잡아서 3달 안에 해결한다는 목표하에 총 3,000만원 정도를 빼야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 다시 산정한 입찰 금액은 3억 원 되겠습니다. 이 현황조사서 화면은 아까 보셨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고요. 문제되는 권리는 없는 것 같은데요. 선순위 임차인들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전입일이고요. 선순위 근저당 날짜는 2009년도예요. 이거 뭐지? 은행이 임차인이 있는데 대출을 해줬다고? 여기 채권 최고 금액을 보시면은 만약에 120%로 잡았다 하면은 대출 금액은 2억 2천만 원으로 추정이 되고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담보 비율을 만약에 60%만 잡았다 할 경우 우리 경매물건의 이 당시 시세는 대충 한 3억 6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시세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땅값은 150만 원 정도고 평수를 곱하게 되면은 총 2억 8천만 원에 건축비를 플러스 해야 됩니다. 아까 은행은 이거를 얼마로 봤다고요? 3억 6천만 원 정도로 본 거예요. 이런 가정하에 이 건축물의 가격은 8천만 원입니다. 그죠? AB가 진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금액의 보증금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당연하게도 1순위 농협에서는 이 무상거주 각서를 갖고 있을 거예요. 꼭 그 농협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만능이겠지만은 낙찰자와의 관계에서는 만능이 아닙니다. 그죠? 판례를 보게 되면은 반반이에요. 이거 뭐지? 자, 이런 부분은 저보다는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죠? 소송 비용이랑 플러스 알파를 예산에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